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유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때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인간들의 전쟁 속엔 동물들이 이용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마전이란 말이 생겨났듯이 말이란 동물은 오랜 기간 인간을 태워 전장을 누볐고, 탱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원전 200년경에는 코끼리를 이용하여 적의 방어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동물인 비둘기도 전쟁에 사용되었는데, 비둘기는 작고 연약해서 말처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코끼리처럼 엄청난 맷집과 괴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이 가진 특수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전쟁에서 정보란 무력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쟁에 사용된 비둘기들은 전서구라고 부르며, 중요한 메모를 비둘기의 발에 달아 날려보내는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활약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차 세계대전으로, 당시 무전기와 같은 통신 장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능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서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신 장비로 이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비둘기들은 총탄이 오고 가는 이 위험한 전쟁에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썼는데, 그 많은 비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름까지 남긴 비둘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1918년 10월, 당시 미군은 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아르곤 숲에서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부대를 이끌던 찰스 휘틀시 소령에게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아르곤 숲에 진을 친 독일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숨어있던 독일군을 수색하던 미군은 실수로 너무 멀리 전진해버렸습니다. 미군의 실수를 알아차린 독일군은 미군의 앞뒤에서 포탄을 쏟아부으며 퇴로를 차단해버렸고, 500여 명의 병사들은 전진도 후퇴도 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방의 적에게 갇힌 채 시간은 점점 흐르고, 총알은 물론 당장 먹을 물과 식량까지 금세 바닥나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무전까지 모두 끊겨버려 아군과의 통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단 8마리의 비둘기뿐이었는데, 부대를 이끌던 휘틀시 소령은 구조 요청의 메시지를 마지막 희망인 비둘기에게 실어 보냈으나, 이미 전서구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독일군에게 맥없이 사격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소령은 계속하여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총에 맞은 비둘기의 시체뿐이었습니다. 날려보낸 6마리의 비둘기가 모두 독일군에게 사격당해버려 남은 비둘기는 어느덧 2마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다, 500여 명의 병사 또한 독일군에게 공격당해 2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희망이 다가오는데, 아군 전투기가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전투기를 본 병사들은 드디어 구조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했지만, 이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지상으로 내려보낸 것은 식량도 물도 아닌 폭탄이었고, 적군도 아닌 아군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휘틀시 부대와의 통신이 끊긴 지 오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군이 모두 죽었다고 판단하여 구조하러 온 것이 아닌 독일군을 격파하러 왔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이 소리는 전투기의 소음 때문에 들릴 리가 없었고, 아군을 향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휘틀시 소령은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남은 2마리의 비둘기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했는데, 워낙 긴장한 탓인지 첫 번째 비둘기는 메모를 달기도 전에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소령은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남은 비둘기에게 메모를 달아 날려보냈고, 비둘기는 작지만 힘찬 날개짓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칠 리 없었던 독일군은 비둘기를 향해 총알을 쏟아부었는데, 총에 맞은 비둘기는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 모든 걸 포기했지만, 비둘기는 기적적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날기 시작하자 독일군은 곧바로 사격을 다시 개시했는데, 이 작은 영웅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견디며 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비둘기는 무려 40km를 날아가 임무에 성공했고, 194명의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당시 도착한 비둘기의 몸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가슴은 총알에 관통을 당했고, 한쪽 눈은 실명 상태에 2다리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당장 죽진 않았지만 1919년 6월 13일 끝내 이 비둘기는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비둘기의 이름은 쉘 아미로, 프랑스어로 친애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 이 전쟁 영웅 비둘기는 죽은 뒤 박제 처리되어 현재 미국 워싱턴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은 대체 어떤 원리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얘네들은 GPS가 달린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거나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역이용하는 것인데,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풀어놔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전석으로 사용될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법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거점이 되는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키우며 집이라고 인지를 시킵니다. 이 거점이 되는 지역을 A라고 가정한다면 처음엔 10km 밖에 있는 B지역으로 비둘기를 데리고 가 날려보낸 뒤 비둘기가 거점인 A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10km 거리에서의 훈련이 성공적이었다면 20km, 30km 단위로 거리를 점점 늘려나가고 최종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날려보내서 거점으로 돌아오는 걸 목표로 전서구를 길러냅니다. 이렇게 길러낸 전서구들은 전쟁 중 임무 성공률이 무려 90%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 한 가지는 전서구 한 마리의 성공률이 90%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메모를 보낼 땐 최소 수십 마리 이상을 날려보내는데 이 중 단 한 마리만 도착하더라도 임무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성공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온 전서구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통신 같은 것이 워낙 발전해서 더 이상 비둘기가 전서구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2017년 쿠웨이트에서 불법 약물을 배달하는 비둘기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발견 당시 등에 배낭 같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 배낭에서 나온 것은 178정의 불법 마약이었습니다. 졸지에 약둘기가 돼버린 이 불쌍한 비둘기는 이라크에서 날아왔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과거 여러 차례 밀수가 이뤄졌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